네, 그러면 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AJAX라는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서버랑 통신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서버랑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AJAX라는 통신 기술이 언제 쓰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저번 강의죠. 18번째 강의에서 방명 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방명 로그를 만들었는데, 자, 그때 만들었던 방명 로그는요,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이 list.jsp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글에 이 비밀번호가 소스 파일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마우스 실행하려면 일단은 이 서블릿을 실행해야겠죠. 자, 서블릿에서 비짓 리스트 서블릿을 제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as run the server next finish. 저번에 만들었던 이 방명록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고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일단 판단을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비밀번호를 노출시켰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지워보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가로치고 vo.pwd가 존재하잖아요. 이걸 그냥 지워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단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이게 지금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를 들어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미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비밀번호요. 자, 사용자가 친 비밀번호는 이쪽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이 글의 실제 비밀번호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라는 태그 안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 update라는 또는 del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때 파라미터로 들어가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스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1, 2, 3이라고 하면은 이 글이 삭제되겠죠? 또는 수정될 겁니다. 자, 수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진짜로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죠? 만약에 비밀번호를 제가 1, 2, 3, 4라고 쳤다면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스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미리 이 수정 버튼에 그런 파라미터로 그 값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오겠죠? 자, 이쪽 함수 안에서 비동기적으로 AJAX라는 비동기 통신을 이용해서 이때 이 줄에서 서버로부터 그때 비밀번호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보내면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비밀번호랑 똑같은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에 쓴 이 비밀번호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비밀번호를 서버로 보내면서 서버야 이 비밀번호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비밀번호랑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 서버 측에서 맞으면은 yes, 틀리면 no 이런 식으로 보내준다고 하면은 그때 이 부분에서 이제 비동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서버로부터 뭐 yes나 no라는 값을 받을 거잖아요. 자, 그것을 비교를 해서 맞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겠고요. 틀렸으면은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고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예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태까지 만들었던 거 다 클로즈 올 해서 없애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 건데요. 이 챕터 18 비짓 북이라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올게요.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톰캣이요, 똑같은 프로젝트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챕터 19라는 비짓 북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챕터 19 비짓북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면요, 톰캣은요 이게 같은 프로젝트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를 할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 우리가 서버에 톰캣 실제 서버에 우리가 배포를 할 때는 와르파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익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런 압축 파일로 톰캣 서버가 돌릴 수 있는 압축 파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다시 임포트를 하면은
프로젝트가 복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와르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데스티네이션이라 해가지고 이 와르 파일이 저장될 이제 경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브라우저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브라우저 누르신 다음에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 건데, 자, 파일 이름을 와르 파일의 이름을 챕터 19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 19라고 바꿔줄게요. 18에서 19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저장을 누를게요. 자, 저장을 누르시고 여기서 익스포트 소스 파일 해가지고 소스 파일까지 같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바탕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와보시면 이런 식으로 와르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됐죠. 자, 요것을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이클립스로 돌아가셔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금 우리가 생성한 와르 파일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르 파일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와르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다시 여기 브라우저 창 누르신 다음에 브라우저 창에서 방금 저희가 선택했던 이 챕터 19 언더바 비짓 북.와르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경로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왔죠? 웹 프로젝트의 이름은 원래 지금 우리가 임포트한 게 챕터 19 비직북.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자, 요 놈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챕터 19 비직북으로 해주시고 피니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복사가 됐어요. 자, 이 프로젝트는 지금 저희가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톰캣에서 지금 저희가 이클립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톰캣에서 요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가 복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웹 컨텐트로 가셔서 비짓 폴더에서 list.jsp 요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삭제랑 수정 버튼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수정 버튼만 해보고요. 여러분들이랑 이 삭제 버튼은 그냥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수정 버튼 여기서 온클릭 부분에서요, 업데이트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vo.pwd 해서 실제 이 게시물에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거 파라미터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idx 값만 일단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라는 함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이 함수죠. 이때 패스워드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dx 값만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 idx 값을 통해서 실제 유저가 이쪽으로 쓴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이 게시물에 대해서 비밀번호라고 생각한 거, 그 값을 이렇게 가져왔었죠. 유저 pwd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idx 값과 유저 pwd에 저장된 값을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 그 idx 값으로 해당 게시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게시물을 가져와서, 즉 select 1을 해서 그때 그 게시물의 실제 비밀번호랑 저희가 이렇게 서버로 보낸 비밀번호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yes 또는 no라는 데이터를 저희에게 반환해주면 저희가 그때 yes면은 이렇게 여기로 가게 하고 no면은 이런 식으로 경고창을 띄우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버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기적으로 통신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기서 저는 수정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갑자기 페이지가 이동하게 돼버리죠. 그쵸? 근데 AJAX를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통신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페이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서버에 잠깐 들려서 몰래 뒤에서 숨어서 데이터만 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URL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서 우리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send request라는 함수가 들어있는 http request.js 파일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챕터 언더바 19라는 프로젝트에 가셔서요. 웹 컨텐트 아래에 있는 JS 폴더 아래에 있는 이 http request.js 파일 얘를 복사해 올 건데 이 폴더 통째로 복사해 올게요. JS 폴더에서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컨트롤 C 하시고요. 그대로 내려가신 다음에 챕터 19 언더바 비집북 프로젝트로 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웹 컨텐트에서 그대로 컨트롤 V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이렇게 OK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파일이 복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http request.js 파일을 이쪽 list.jsp 파일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크립트 하시고요. src는 상대 경로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폴더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현재 폴더는 이 bgc라는 폴더가 되겠죠. 그래서 밖에 웹 컨텐트까지 나간 다음에 다시 js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http request.js라는 파일을 찾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점점 하셔서 현재 위치는 밖으로 나갔으니까 웹 컨텐트라는 폴더가 되겠고요. 여기서 js라는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서 http request r은 대문자입니다. .js라고 쳐주실게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끝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http request.js 파일을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도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는 기억하시겠지만 아마도 이 http request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여시면 이 안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런 비동기 통신을 위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URL 파람 메소드 콜백 이지 어싱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따로 이제 변수에 담아주지 않고요. 파라미터로 바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경로는요. 체크 pwd.do라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서버에 이 체크 pwd.do라는 요청을 받는 그런 서블릿을 하나 정의해 둬야겠죠? 그죠? 자, 근데 현재 이 JSP의 위치가 list.jsp의 위치가요. bg 폴더에 있기 때문에 전체 경로는 전체 경로는 bg 그리고 체크 pwd.do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경로 개념 있잖아요.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서버로 요청할 URL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줬어요. 자, 두 번째 파라미터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로 보낼 파라미터인데, 자, 요것은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자,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점 해주시고요. 파라미터를 여기서 idx는 그죠? idx는 여기에서 넘어온 idx 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idx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플러스 하신 다음에 문자열 안에 물음표를 써 넣어주세요. 패스워드도 보낼 겁니다. 이 유저 패스워드라는 것도 보낼 거기 때문에 물음표 해주시고요. 보낼 이름은 유저 패스워드는 좀 기니까 그냥 pwd 이렇게 보낼게요. 다시 그 다음에 는 해주시고요. 자, 는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유저 언더바 pwd 이 두 개의 값을 서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파라미터를 넣었으니까 좀 기니까요. 제가 점 이렇게 컴마하고 줄바꿈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낼 파라미터는 메소드입니다. 자, 메소드는 우리 패스워드를 보내야 되니까 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포스트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콜백 함수인데요. 콜백 함수는 우리가 나중에 정의할 거지만 이렇게 이름은 result func라고
나중에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지 어싱크는 true 또는 false를 넣으면 되죠. 이지 어싱크가 true면 비동기 통신, false면 동기 통신입니다. 그래서 true, 비동기적으로 할 거니까 true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버를 요청을 했고요. 이 안에서 뭐 open, send, 그리고 뭐 result state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뭐 결과를 다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펑션 하셔가지고요. 펑션 하셔서 result func, 자, 요놈 이 함수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여기서 if xhr.ready state가 4와 같다면, 그리고 and xhr.status가 200과 같다면 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서버로부터 정상적인 응답을 받았을 경우 여기서 var result는 xhr.response-text가 되겠고요.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이쪽으로 result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if문을 쓸 건데요. if result가 yes와 같다면, yes라는 문자열과 같다면 이쪽 코드가 실행될 겁니다. 이때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자, 요놈 있잖아요. PW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비밀번호가 같은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게시물을 수정하는 그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else라고 하시면 yes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측에서는 뭐 no를 보냈던지 뭐 이 s가 아닌 단어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alert에서 alert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result func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send request를 호출할 때 네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send request라는 함수 있잖아요.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 내에서 callback이라고 해서 네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를 하나 받습니다. 자, 이 함수가 언제 사용되냐면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onReady state change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onReady state change라는 이벤트는 ready state,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xhr.ready state 있잖아요. 여기에 0, 1, 2, 3, 4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분리한 겁니다. 여기서는 callback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http request.js랑 이 list.jsp랑 서로 분리한 거예요. 이 코드를 바깥에 이제 외부에 선언해 놓고, 그러니까 함수를 만든 다음에 콜백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코드를 좀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여기서 보시면 요거 코드 제가 저번 시간에 지워줬어야 됐는데 안 지워졌네요. 그냥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버랑 통신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버 측에서는 visit checkpw.do라는 요청을 받도록 해줘야 되겠죠.